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뭐 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중요한 사안 몇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뭐 신고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또 이제 뭐 직장 이슈죠. 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의 좀 공통적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이슈가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결국에는 도구라는 것이 누구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 활용 정도가 달라지고 활용 방법이 달라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 이 두 가지 법률을 사용하는 주체가 과연 노동자가 많이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의 공통점은 1차적인 조사 및 그 다음에 그 조사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직장의 괴롭힘이냐 성희롱이냐 뭐 이러한 조사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이제 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이러한 공통점에 좀 기반해서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즉 약간 노노 갈등 성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로부터 또는 사용자의 의도된 기획에 의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의 대응 방안, 좀 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해요. 물론 억울한 피해자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의해서 지목이 되어졌지만 또는 피해자에 의하지 않고 지목이 되어진 이런 사례들에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구조조정의 좀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이게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냐면은, 보통은 권고사직을 한 이후에 탈탈 털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평소에 뭘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 설문조사를 받는지 뭐 내용을 탈탈 턴 다음에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징계사유 중에 회사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는 근태뿐만 아니라 뭐 직장 내 뭐 성희롱 문제, 괴롭힘 문제, 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노동자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좀 쳐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구조적인 참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좀 어떤 양상이 있냐면은, 회사가 어떤 신고자한테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신고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특정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너는 직장의 괴롭힘의 가해자다, 뭐 성희롱 가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 정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좀 특징이 뭐냐면은, 회사가 피해자를 이제 보호한다는 목적, 이 목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어떤 피해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식이야, 너 잘못했지 계속 이제 묻고 특정되지 않은 사실로 조사를 개시하고 특정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게 보통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내용은 보통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진행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양상은 굉장히 다수의 직원들에게 보통은 진술서를 받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왜냐하면 이제 신고자를 통한 조사의 개시라면은 보통 신고자들은, 이제 피해자들은 증거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 어느 녹취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말을 한 정황이랑 카톡이랑 이런 증거를 좀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회사의 순수한 조사의 개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게 무슨 뭐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했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평상시에 우리가 그 증거 수집을 하지 않는 걸 보통 이상하기 때문에 각종 진술서들로 가져옵니다. 근데 그 진술서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양은 많아요. 일단 양은 많은데 내용이 분명하진 않아요. 그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시기에 나한테 무엇을 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그런 내용의 진술 내용이 많다. 이른바 이제 이게 피해자 보호 정책이라고 이제 회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조사할 때도 굉장히 가립니다. 뭐 이런 식이죠. 조사를 이제 개시해놓고
A씨한테, B씨한테, C씨한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최근에 본 거는 뭐 G, F, 뭐 F까지 나가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뭐라고 했지 뭐 이런 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여기 대해서 이제 OX로 답하라, OX로 답하라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들은 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면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사실로 인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조사의 대부분은 사실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진술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어떤 말을 할 것도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실제로 이제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가행위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 특정 자체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막연하게 이제 자백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게 있는 것도 같다. 이런 거 문제되는 행위인 것 같다. 하지만 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좀 불리하죠. 위험한 사항이라는 거 좀 설명드리고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서 얘기 드릴 겁니다. 현재 상황이 좀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회사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이른바 이제 가해자 프레임과 피해자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조정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통하느냐? 예, 굉장히 잘 통하고 있어요. 예. 어떨 때 보면은 막 회사가 막 되게 정의의 막 수호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예, 가해자를 막 질책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질책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좀 알고 싶다. 보자. 예, 늘 이런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또는 일부 좀 단체적 성격을 가진 기구들에서는 좀 사실관계나 특정 없이도 좀 인정해주는 경향이 좀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드러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행정기관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무부처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상급기관에서 감독기관이 조사를 하면은 거의 조사의 특정과 내용 없이 그대로 뭐 행위사실을 인정했고 그대로 징계에 착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예,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느냐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린 거죠. 예. 자, 첫 번째로 성희롱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 입증 책임은 사용자입니다. 예. 입증 책임이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인 우리 대상 사실의 특정 책임도 사용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행위 사실의 특정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위 사실이 뭐예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행위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내하기 힘든 괴롭힘을 느꼈다면 직장 괴롭힘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은 행위사실 특정이 있어야지 소명할 게 있다는 거예요.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나서 행위사실 특정 없이 어떤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너한테 불쾌했다? 너한테 발생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요구만 하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예. 특히 요구해야 될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시기적 장소적 무슨 내용을 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저희가 사례들을 보면은 회사들이 이걸 특정을 못하고 들어와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다 들어 올려서 지금 대량으로 물량으로 지금 쳐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꽤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입니다. 예. 계속 요구만 하셔야 돼요. 요구만. 예.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두세요. 어차피 이게 법적 절차에서 뭐 노동위원회고 행정절차고 요즘에 약간 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약간 특정되지 않은 것도 징계를 뭐 정당하다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예. 결국은 잡힌다는 좀 자기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억울한 일을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뭔지도 모르는 일을 했다고 말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는 언제 어떻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뭐 행정기관이고 노동위원회고 무슨 뭐 내용만 나오면은 그게 이런 진술이 구체적이니까 너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거의 인정해 주는, 좀 이해하기 못한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법원에 가서든 어디서 가든 이걸 다 요구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알고,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인지하고 방어권을 취할 수 있느냐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그게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준행정기구인 뭐 노동위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좀 특수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안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뭐하고 있지만, 예, 그 특수한 사항은 어차피 바로 잡히게 돼 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예.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물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거를 스스로가 뭔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논의하시면 그 자체로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은 사실은 이제 방어권을 충분히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이 가질 수 있는 만큼 소명하셔도 되니까, 너무 쫄려도 좀 가만히 좀 천천히 좀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이거를 되게 많이 좀 잊으세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얘기하시다 보니까 오해받을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오해받을 얘기는 쭉 올라가서 그 자체가 인정과 증거로 사용됩니다. 오해받을 얘기를 아예 하지 마세요. 특정이 안 되면은 아예 얘기. 이런 것이 뭐가 성희롱이냐, 이것이 뭐가 괴롭힘이냐, 그건 했단 얘기가 되고, 그러면 다음 판단으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맞냐 틀리냐 다음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억울하다시는 분들은 아예 내가 한 적도 없거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니까 충분하게 그쪽이 한 얘기 듣고 얘기가 다 소명이 되면,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이 되면 천천히 소명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소명 안 하셔도 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기억 안 난다는 게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내가 서면으로 차후 제출한다, 구두로 진술한다,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 기회를 얻으세요.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방어권 침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듣고 충분히 그 절차에 나간지 여부는 차후에 이 지목된 분들한테 유리한 면으로 분명히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뭐 징계 조사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좀 차분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막 그냥 몰아붙이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자백해라 뭐 이런 상황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애초부터 어떤 인원의 정리를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은 징계를 합니다. 소명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거의 징계는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이런 절차적 흥결, 방어권 흥결을 가지고 진행을 밀어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에 대해서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가서 열심히 막 소명을 하신다고 막 열심히 다른 얘기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대표적인 얘기도 A, B, C, D가 누군지 몰라요, 피해자가. 근데 그 A, B, C 중에 C가 걔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하고 오세요. 그런 얘기 하고 오시면 걔네 오해할 살만한. 그럼 뭐 나중에 A, B, C 다 알면서 왜 소명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자세를 유지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기관들에서는 아무래도 이 젠더 이슈나 이 괴롭힘 이슈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다소 이 원칙적인 부분을 많이 까먹고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잡힐 부분에서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도 지금 법원에서 좀 다수 좀 인정되어지는 사례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은, 자, 행위 사실 특정이 되어지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입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저희가 과거에 상담을 했던 사건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판결문을 좀 보내오셨어요. 이 사례는 나중에 좀 섬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찍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방에서 회식한 사진을 이제 그분이 찍은 거죠.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것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를 주기 위해서 촬영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징계를 했던 사례인데, 뭐 결론은 그렇게 안 나죠. 당시 회식 사진을 전체 배경을 찍은 것이고 특정 인물이 주목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 회사에서 일방적인 진술서를 받아왔지만은 그 상황 내용 어떤 것도 입증이 되는 것이 없다. 대부분 징계 사유가 없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술서를 갖다 내고 주장을 하면 인정이 된다가 아니에요. 다만 요즘 세태에는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신 분이라면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차분히 대응하신다면은 그것은 잡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질에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헛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보내드리는 겁니다. 예.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지목되어지는 가해자도 없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가해자가 정당하게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이 제도를 이용한 어떤 회사의 구조조정의 실태가 너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걸 대응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좋자고 만든 법이 더 잘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가 나가니까 거기 카페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도 괜찮습니다. 기타 저희 카카오톡에 들어서 친구 찾기 농구법인 시선으로 검색하셔서 거기 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노수TV 여기까지 좀 해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